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오늘 유난히 좀 코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녹음은 하는데 거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통 제가 이맘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트렌드를 주제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2025 트렌드를 한번 돌이켜 본다든지 아니면 내년 트렌드를 분석한다든지 그걸 할까 아니면 또 미리 준비해둔 다른 주제를 잡을까 몇 가지 이제 후보 선상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말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주제를 잡는 게 낫다는 생각하에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Welcome to 30 Club. 이제 빼박 30대가 됩니다. 아무리 이제 만 나이를 적용해도 이제 앞자리는 2가 아니에요. 20살 때 30대를 떠올리면 진짜 까마득했거든요.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 지금 내가 알 바 아니지. 아주 머나먼 미래, 머나먼 얘기.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은 정말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불문.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하죠. 2배라고 하잖아요. 30대 때 시간이 2배로 빨리 가는 느낌이라면 40살 때는 4배, 6배 이렇게. 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인생이 짧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100세 시대는 말이 100세 시대지 모두가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우리가 언제 갈지 알 수 없으니까 따지고 보면 인생은 길다면 길게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체감하는 느낌은 짧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시점이 저의 20세를 돌아보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저의 20세를 한번 돌아보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20세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정의하는 20대는 어떤지, 또 이제 30대로 접어들면서 변화된 것들, 생각, 관점, 삶의 방식, 삶의 의미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도 제가 느끼는 바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에게 30대는 어떤 의미인지, 나이 먹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과 관점 등 여러 가지를 오늘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 제 또래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공감 가는 부분이 꽤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보다 삶의 경험치가 더 있으실 테니까 저의 이런 생각이나 관점들을 좀 여유롭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또 마주하게 될 순간이니까 참고하는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20대라는 게 별거 있다면 별거 있을, 또 별거 없다면 별거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20세를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좀 꽉 찬 느낌이에요. 그 20세라는 파이프라인이 속에 꽉 찬 느낌.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좋건 안 좋건 간에. 너무 즐거웠던, 너무 재밌었던 순간도 있었고,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고, 그냥 평범하디 평범한, 잔잔했던 순간도 있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다 헤쳐왔고, 지금도 또 헤쳐가며 30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10대 때 그리는 20대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죠. 뭔가 정말 찐 어른이 돼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커리어 우먼, 내 명의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여러 행정 문제, 법, 그런 것들, 무슨 용어,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고, 독립심도 다져지고, 20대 후반쯤 되면 누구나 다 그렇듯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수순처럼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출산을 생각하고, 우리 20대가 이럴 거라고 상상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뒤죽박죽입니다. 업앤다운 천지예요. 찐 어른이 돼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돼보니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 경험할 것 투성이.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도 만나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낙심하고 다시 재기하고 또 바닥을 찍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진짜 업앤다운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나이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지만
아직도 제 입으로 아, 난 찐 어른이다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 나 이제 완전 어른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됐음에도. 물론 성숙해진 면은 있죠. 확실히 성숙해졌고 독립심도 생겼고 아, 인생이 이렇구나. 확실히 어렸을 때랑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아직 뭔가 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기분이 40대, 50대가 된다 해서 완전히 180도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삶은 이런 굴레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다 파악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삶을 다 통찰했다. 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오면 아, 이건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네. 이건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figure out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과정의 연속이 인생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기분이 아예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여유는 생기겠죠. 나이가 들수록 여유는 좀 생기겠죠. 마음의 여유, 그런 것들이. 근데 뭔가를 딱 이렇게 마스터했다. 다 통찰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청춘이란 게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을 때 즐겨하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는. 저도 20대 초반부터 한창 노는 게 가장 좋던 시기. 내일이 없을 것처럼 놀던 그런 시기. 그 당시에 저도 맨날 놀러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 시기에 끝이 있을까? 출구가 있을까?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도, 놀고 있음에도, 그냥 마음 한구석에는, 아, 내가 20대 후반, 내가 저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이 먹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한편으로 약간의 그런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내 놀고 싶은 욕구는 막을 수가 없었죠. 0.1%의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뭐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뭐 그때 가서 뭐 보면 알겠지. 그냥 한편으로 이렇게 제쳐두고 한쪽으로 제쳐두고 현재에 집중을 했죠.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졸업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 시기가. 뭐 인생을 100세까지 생각했을 때 고작 20대 그 몇 년, 5년 남짓, 5, 6년 남짓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아요. 물론 저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그 시기를 즐기고 싶어서 즐겼으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많이 회상해요. 일보다 노는 게 더 좋았던 시기. 그래도 뭐 돈은 벌면서 놀았으니까 일만의 책임감은 있었죠. 그래도 노는 것도 다 체력이 받쳐주고 했으니까 가능했거든요. 그 시기에. 지금은 하라 해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 시기니까 가능했고 딱 적절할 때 겪어서 뒷북치지 않아서 늦바람 들지 않고 딱 그럴 만한 시기에 겪었던 것들이라 저한테는 종종 이렇게 회상거리가 돼요. 아, 좋았지 그때. 그땐 딱히 걱정도 없었거든요.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노는 걸로 잊었어요. 그날 하루. 딱히 걱정이 걱정으로 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노는 걸로 잠깐의 그 전환이 됐어요. 주의력이 분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뭔가 내 삶에 좀 문제가 있다,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럴 때 놀면 더 악화되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그때의 자유로움이 그립긴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은, 돌아갈 일도 없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은 30대가 되니 달라진 점. 어쨌든 뭐 20살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을 솔직하게 공유할까 합니다. 30대가 되니 달라진 점. 첫 번째. 셀카를 안 찍음. 일단 사진 자체를 잘 안 찍습니다. 여행 가지 않는 이상. 카메라를 킬 일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킬 일이 없어요. 셀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찍어대던, 그렇게 집착하던 셀카를 안 찍게 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그때는 뭔가 화장하고 나가면 무조건 찍어야 된다는 그게 있었어요. 화장 아까우니까. 또 놀러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딱히 뭐 그럴 일도 없고, 화장을 그렇게 막 공들여 하지도 않고, 한다 해도 카메라를 켜야겠다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사진 안 찍습니다. 뭐 음식 사진 안 찍어요, 저는. 옛날에 찍었는데 왜 안 찍냐면, 안 봐요. 그러니까 진짜 뭐 어디 여행 가거나 진짜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안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일이 굉장히 줄었다. 유튜브 프로필 사진, 인스타 프로필 바꾸고 싶은데 바꿀 게 없는 거예요. 셀카를 안 찍으니까 프로필로 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밤새는 걸 못함. 플러스 일찍 귀가. 옛날처럼 이렇게 밤새는 거는 불가능해졌어요. 뭔가 예전에는 음주 여부에 상관없이 밤새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뭐 졸렸거나 체력이 처지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딱히. 몸에 좋지 않으니까.
밤새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요즘은 그냥 잠이 우선이에요. 저는 수면력이 강하거든요. 근데 수면력이 강한 것 치고 많이 자는 편은 아닙니다. 잠이 많지 않아요. 막 늘어지게 자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수면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수면력이 많은데 그거 치고는 뭔가 잠이 없다. 어쨌든 밤새는 거 못하고 그냥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약속 안 잡고. 약속 없는 날이 행복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일단 부담스러워. 밖에서 만난 약속. 집에서 만난 약속은 좀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올해 밖에 나가 논 적이 없더라고요, 밤에. 물론 저녁 먹고 뭐 카페 가고 그 정도 했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난다던가 뭐 음주를 한다던가 뭐 12시까지 논다던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친구들을 밖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올해. 다 집 안에서 만났어요. 친구끼리 닮잖아요. 또 끼리끼리죠. 다들 집순이라 안에서 만나는 걸 선호해요. 그리고 각자 다 집이 있고 언제든 초대할 곳이 있으니까 집이 편해요. 안 꾸며도 되고 뭐 대충 입어도 되고 무엇보다 이 환경에 제압받지 않고 실컷 수다 떨 수 있으니까 편하게. 뭐 술집, 음식점 같은 데서 만나면 귀가할 때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주변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영향받는 게 많죠. 근데 집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홈파티가 너무 좋습니다. 홈파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특별한 날 아닌 이상 웬만하면 저는 집에서 만나는 걸 선호합니다. 제가 친구 집을 가든 저희 집으로 초대하든 저는 또 초대하는 거 좋아하니까 호스팅하는 거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진짜. 굳이 더운 여름날 땀 삐질삐질 흘리며 밖에서 만날 필요 또 겨울에 벌벌 떨면서 밖에서 만난 다음에 택시 안 잡혀가지고 어디 뭐 편의점 들어가서 전전긍긍하고 그럴 필요 없으니까 집에서 만나는 게 최고다. 그 다음 화장이 갈수록 연해짐. 화장 안 하는 걸 선호하게 됨. 아직 저는 이 뭐 셀프케어, 화장 이런 걸 다 놓진 않았어요. 아직 합니다. 매일 해요. 매일 기본은 해요. 근데 옛날처럼 막 크레이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막 화장대 앉아가지고 2시간, 2시간 반씩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화장 시간이 대폭 줄었고 그냥 안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특히 눈화장 안 하는 거. 눈화장 안 하면 되게 편해요. 그냥 와서 집에서 클렌징 워터로 피부만 다 닦으면 되니까. 뭐 립앤아이 리무버 그런 거 안 쓰고 화장 지우기도 편하고 뭐 번지는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진짜 딱 기본. 컨실러, 블러셔, 립, 컨투어. 딱 이 정도만. 항상 이렇게 힘을 빼고 다니다가 옛날 사진 보면 야 그때 왜 이렇게 색조에 집착했을까? 눈썹, 눈, 립, 컨투어 자기 주장이 다 강한 거예요. 옛날 사진 보면. 지금은 하라 해도 못할 텐데. 그래서 화장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연하게 하게 돼요. 그 다음 먹는 것에 좀 까다로워졌어요. 건강을 좀 더 신경 쓰게 됐다는 거죠. 뭐 단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너무 매운 거. 뭐 원래도 잘 안 먹지만 그런 거는. 먹는 것에 좀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또 너무 병적으로 집착하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내 자신을 제한해도 후회됩니다. 때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너무 내 그런 순간의 행복까지 앗아갈 정도로 내 자신을 너무 제한하지 말자. 가끔은 허락해주자. 그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인생을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만 피곤해집니다. 어느 정도는 즐기는 게 맞다 생각해요. 뭐든. 경험할 거 경험하고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또 이제 흘러가는 흐름대로 맡기는 거. 그게 베스트지 않을까. 모든 과하지만 않으면 되죠. 그쵸? 그 다음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바뀜. 놓는 것에 대한 미련, 후회가 많이 줄었어요. 놓는 것, 어떤 관계를 그냥 놓는 것,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아, 이 관계는 어떻게 안 되겠다 싶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놓게 돼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마음 잘 맞는 사람,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그런 사람만 소수로 있어도, 뭐 인원에 상관없이 있어도 인생 살아가는데 딱히 문제가 없어요. 딱히.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고치려 한다던가, 어떤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 한다던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유연해집니다. 놓게 돼요. 그 다음, 어른들의 말을 가려듣게 됨. 어른들, 뭐 특히 가족들의 조언을 듣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들 하는 말이 다르지 않나요? 다 다릅니다. 왜냐? 다들 살아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본인의 그 생각과 관점은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대로 굳혀지죠. 개개인이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해주는 그런 조언, 충고 같은 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흥미로워요. 듣다 보면은 누구는 이런 소리하고 누구는 저런 소리하고 누구는 이게 맞다, 누구는 저게 맞다. 결국 그거를 어떻게 흡수시키냐는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무조건 어른들의 말이 옳다고 믿었어요. 뭐 딱히 그 생각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다. 뭐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볼 건 없다고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모든 게 다 100% 맞다, 맞는 얘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걸 좀 분별하는 능력, 내 머릿속에 있는 필터에서 알아서 걸릴 건 걸러 듣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나한테 해주는 말들이면 그냥 다 흡수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고집인 것 같아.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알아서 걸러서 다 걸은 다음에 흡수하게 됩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어른들의 조언은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다 100%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려듣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는 게 두려우신가요? 예전에 제가 친구한테 죽음이 두렵냐고 한번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죽음보다 나이 먹는 것, 늙는 것이 더 두렵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몸이 점점 노화한다는 거죠. 죽음과 가까워지고 인지 능력, 신체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지금이 황금기라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도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20대보다. 물론 20대가 더 젊으니까 기회나 뭐 경력 그런 면에서는 낫죠. 문이 더 많겠지만 30대가 가진 차별성은 여유가 생기니까 20대보다.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기니까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 속도대로 가도 괜찮다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인생의 타임라인이 다 다르고 다 정해져 있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을 쫓아갈 필요도 없이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것, 거기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특히 SNS 시대에 살다 보면은 비교는 불가피해요.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생각은 그건 그 사람들 인생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것, 결혼, 출산, 취직 그런 다른 사람 타임라인에 내 인생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고 비교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가는 것,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때 되면 결혼하고 이때 되면 애 낳고 이때 되면 뭐 하고 이젠 그런 거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각자 그려나가는 게 맞아요. 또 우리가 흐름에 맡겨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이벤트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계획해도 그대로 안 돼요. 인생이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 아무리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남들이 나한테 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 때는 저 정도 해야 된다, 저렇게 자리 잡아야 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흐름에 맡기되 그때그때 오는 고비들, 난관들은 하나하나씩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으면 돼요.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살게 되죠. 또 우리가 그런 거 겪다 보면 생각도 바뀌거든요. 아,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이걸 좀 배워볼까? 여기에 도전해볼까? 이런 새로운 생각들, 상상들이 피어오르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기면 된다.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저의 30대가 기대됩니다. 조금 더 성숙해지고 연글 나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여유가 20세보다 여유가 좀 더 생길 시기이고 확실히 생기긴 했어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이 여유라는 게 뭐 돈이 아주 많아졌다, 뭐가 생겼다, 뭘 얻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적 여유, 심적 여유가 생겼어요. 이것도 내가 견뎠는데, 이것도 내가 헤쳐왔는데 내가 또 못 헤쳐나갈까? 뭐가 두려울까? 그냥 이런 좀 대담함이 생겨요.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조금씩. 일단 뭐 사람 고르는 눈도 생기고 조금 덜 흔들리고 뭔가 30대는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나이 같기도 하고 무조건 참기보다는 내가 지켜야 할 선이 뭔지도 알게 되는 나이 같고요. 완전히 막 돌처럼 바위처럼 단단해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시 일어나는 방법,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믿음이 굳혀질 나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10년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10년 동안 이 많은 걸 겪었는데 또 남은 10년 이 30대부터 40, 40살까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한편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 의미에서 부디 건강히 잘 살아남길 정신건강, 몸건강 아직 저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어떤 거에 도전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혼자 실행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변화들이 생길 때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면 팟캐스트를 통해서 공유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 팟캐스트가 제 팟캐스트를 만든 것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 큽니다. 제가 또 나중에 돌이켜볼 수 있잖아요. 제 발자취를. 아, 저 때는 저런 생각했구나. 저 때는 저거에 꽂혔었구나. 저 때는 내가 왜 저런 얘기를 했지? 제 에피소드를 돌려듣는 성격은 아니지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또 이게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또 내 발자취를 돌이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저에게 참 여러 의미에서 다사다난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팟캐스트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올 한 해 동안 좀 업로드 주기가 뜸해졌죠. 위클리였는데 바이위클리로 돼가지고 매주 업로드를 못했었습니다. 한 주씩 건너뛰곤 했어요. 올해 초부터 좀 바쁜 일이 생겨서 업로드 주기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일주일에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하면서 이제 팟캐스트까지 녹음하고 스크립트 쓰고 편집하고 하는 게 시간 때우는 용으로만으로는 취급할 수가 없어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의 스케줄 혹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 예기치 못한 이벤트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팟캐스트까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즌제로 해야 되나 고민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 잊혀질까봐. 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듯이 시즌제처럼 한 달, 두 달 이렇게 통째로 비옵다 돌아오면 너무 그 공백이 커지니까 잊혀지겠죠. 어쩔 수 없어요. 청취자분들의 관심으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텀이 커지면 뭔가 여태까지 해온 게 좀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슬로우 다운 하자. 제가 영화 에피소드에서도 말했지만 약간 슬로우 다운 하자. 아예 쉬어버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업로드 주기를 좀 늦췄습니다. 다시 좀 이제 회복세에 있어요. 회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위클리 업로드 주기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일정한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리듬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 또 그럼에도 저의 이야기를 항상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2026년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브이로그 하나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브이로그를 거의 한 4년 만에 찍은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이제 영상 찍는 걸 좀 귀찮아하기도 했고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뭐든지 이제 일상에 촬영을 넣다 보면은 모든 게 좀 부자연스러워지고 귀찮아지고 그렇다고 내가 풀타임 유튜버로 뭐 전향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아직 그래도 가끔은 좀 신선한 바람 그런 걸 좀 주기 위해서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또 다시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정말 저의 정말 별거 없는 저의 일상을 담은 그냥 짧은 브이로그, 심플한 브이로그, 영어 브이로그입니다. 영어 브이로그, 영어로 말하는 브이로그를 제작 중에 있으니까요.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가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